그동안에 이제 양당 구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정관계를 깨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3신당, 다수당 얘기도 말씀하시고, 다당제 얘기도 하고 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민주당 합친다는 얘기는 다시 양당 구조로 가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과정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통합정당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첫 출발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정치개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느냐 아니냐는 이 통합 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이 내용을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당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제도 개선안을 저희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어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스스로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씩 만들어져 나갈 때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정당들이 다당제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맨발이라고 그랬나요? 맨손이죠. 맨손으로 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호랑이 굴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거기서 말하는 호랑이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심정이라고 이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가진 것도 없고 맨손인 거죠.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두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창준이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정당의 규모를 이제 만들기까지 이제 했죠. 하지만 새로운 결정을 하고 새로운 통합 신당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맨손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끄집어내서 정말 이 국민들 앞에 백일하에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개혁의 성과물을 내는 것, 이런 의미. 지금 말씀은 이제 126석 대 이제 2석이 서로 힘을 합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신당의 지분은 5대5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게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가 5대5냐 도대체. 당대표는 누가 맡을 것이며,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당협은 누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당장 이번 지방선거 때 공천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방송 예.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신당 준비단 첫 번째 회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안철수 그 자리에서 의원 누가 단장이 됩니까? 일단 김효석 의원하고 김효석 위원장하고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가고 네. 또 정현정 교수가 같이 예.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첫 출발을 할 텐데 그 안에서 논의를 할 주제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로 첫 출발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개혁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숫자나 이런 지분의 문제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등한 지분을 가지고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정당을 새롭게 혁신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양 대표의 합의만 안에도 들어있는 것이, 지금 이 통합 선언은 앞으로 획기적인 정치 혁신, 스스로를 개혁하는 획기적인 정당 개혁의 첫 출발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그런 문제들도 지금 이제 신당 준비단 안에서 어떤 정당 개혁의 성과물과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럼? 대표를 누가 하느냐, 당권을 누가 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편으로 관심거리이긴 합니다만, 대표를 누가 한다고 그 정당이 개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정말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할 정도로 큰 결단을 내렸는데,
그 이상의 또는 그것보다 그런 어떤 결정에 준하는 이런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개혁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당의 대표나 어떤 당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의논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광역 선거를 얘기를 하면 네. 일단 민주당 소속의 광역 단체장들은 민주당 소속 이 신당의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글쎄,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창당과 저희 그 정당을 새롭게 신당을 만드는 정신에 맞게, 네.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김상곤 교육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 그렇게 이제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김상곤 교육감 내일 출마 선언 하잖아요? 예, 예. 김상곤 교육감은 반드시 이제 신당의 후보로 나가야 된다라든지, 뭐, 오거돈 전 장관을 만났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오늘 만난다고는 돼 있었는데, 비공식으로.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김상곤 교육감 문제라든지, 오거돈 전 장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 좀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걸로 제가 좀 예상이 되는데, 또 호남 지역에서, 예, 예. 안철수 의원 쪽에서 그동안에 출마를 준비했던 분들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신당 준비단에서 먼저 네. 이제 기본 틀을 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방선거 기획단을 별도로 이제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선거에 참여하게 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후보 간의 문제는 그 안에서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예, 예. 근데 2017년 대선은 아직 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굳이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의 정치 개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과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어떤 방식을 보면 당장,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에게 20만 원 매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키지 않았죠. 복지 공약, 많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지만 다 백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전면에 내세웠던 이런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정부라면, 그런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1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많은 4.74 공약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도 실현될지 안 될지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 정당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어떤 여당이라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 정말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정치를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정권 네, 알겠습니다. 교체가 근데 필요하다.